자, 2학년 11반 친구들, 원래 우리가 이번 시간에 소라가 발표 수행평가를 했어야 하는데, 선생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어, 소라 발표는 선생님이 학교에 돌아가자마자 딱 한 명 남은 우리 소라의 발표를 듣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소라야.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진도를 다시 나가야 하는데, 134쪽을 펴도록 할게요. 자, 소단원 2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 우리 여기 소단원 충분히 진도를 나갔었는데, 발표 수행평가 준비하고 시행하느라 우리 친구들이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처음부터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기로 할게요. 자, 134쪽. 자, 학습 목표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였죠. 자, 136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했던 건데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어요, 친구들. 우리 그러니까 다시 잘 살펴봅시다. 선생님이 한번 훑어주도록 할게요. 자, 세종이 왕이 된 지 25년이 되던 해 한글을 창제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활했었죠? 이 농부 나무지기가 한자를 못 읽었고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 비법을 글을 읽을 수가 없어서 비법을 파악하지 못했고 시집간 딸에게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들을 들은 세종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쓰고 있으니 백성들이 글자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많구나. 내가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세종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처럼 세종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들었어요. 세종의 이 마음을 무슨 정신이라고 했었죠?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 11번에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한글을 만든 것을 애민정신이라고 합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된 정신은 애민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3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제일 먼저 자음자를 만든 원리가 있었죠. 우리 여기 학습 활동에서 자음자를 만든 원리가 세 가지 나왔었어요.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난다고 대답했을 거라고 믿어볼게요. 자, 자음자, 기본적인 대표 자음자 5글자가 있었죠.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이 모든 기본자는 발음을 할 때 공통된 원리가 있었어요. 뭐였죠, 여러분? 발음 기간에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죠. 자, 우리 이것을 무슨 원리라고 했었죠? 모양을 본떴다라고 해서 상형의 원리라고 했죠. 자, 자음을 만든 첫 번째 원리는 상형의 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139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음의 기본자에서 다른 자음자를 만든 원리. 자, 자음자를 만든 원리를 생각하며 빈칸을 우리 채웠었죠. 일단 선생님이랑 학습 활동을 훑어서 먼저 보고 선생님이 표로 또 한번 정리해 줄게요. 우리 네모 안에 들어갈 자음들은 무엇이었죠? 미음 옆에는 비읍, 비음 옆에는 피읍, 그 다음에 비음 옆에, 여기 나에서 비음 옆에는 쌍비읍, 쌍비읍이었죠. 자, 밑에 2번으로 내려가서 가, 키역, 디귿, 티귿, 비읍, 피읍, 지읒, 치읒, 그 다음에 여린이의 티읒은 자음 기본자에 무엇을 해서 만든 거죠?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였고,
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쌍이읒은 이미 만든 글자를 어떻게 옆으로 나란히 한 번 더 쓴 글자였죠. 옆으로 나란히 써서 만든 글자였어요. 자, 그러면 자음을 만든 첫 번째 원리는 상용의 원리였고, 획을 더하는 건 무슨 원리였죠, 여러분? 획을 더한다 해서 가획의 원리였고, 나란히 쓰는 것은 자, 병렬해서 쓴다라고 해서 병서의 원리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자음을 만든 두 번째 원리와 세 번째 원리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화면에 선생님이 표로 정리를 해줄 테니까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기본자. 자,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상용의 원리였죠. 다 기억나나요? 기본자는 5글자가 있었는데 처음에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우리 다 발음해보면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지 확인해봤었죠. 그래서 기본자 기억. 자, 그 다음에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니은.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을 본뜬 미음. 이의 모양을 본뜬 시옷. 그 다음에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이음.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 잘 기억나나요? 자, 선생님이 구분을 해서. 자, 기본자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자가 있었죠? 기본자에서 획을 더한다 라고 해서 무슨 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기억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본자에서 획을 더한 가획자가 있었죠. 자, 그래서 가획자는 글자 이름 그대로 가획의 원리를 띠고 있죠. 자, 기본자에서 획을 더한 가획자. 자, 기억에서 획을 더하면 여러분 무슨 자가 되죠? 맞아요. 기억. 획을 한 번 더했죠. 니은에서 획을 한 번 더하면 저 디귿. 그리고 디귿에서 한 번 더 획을 더할 수 있죠. 그러면 티읕. 자, 미음에서 자, 줄을 맞춰서 써줄게요. 미음에서 획을 더하면 비읍. 비읍에서 획을 더하면 한 번 더 더하면 피읍. 자, 시옷에서 획을 더하면 지읒. 지읒에서 한 번 더 획을 더할 수 있으니까 치읒. 자, 이응에서 획을 한 번 더 더하면 여린 히읗이라고 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여린 히읗에서 한 번 더 획을 더하면 히읗입니다. 자, 선생님이 그때 말했죠. 가획의 원리. 획을 한 번 더 더했다라는 것은 소리의 세기가 더 거세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 했죠. 그래서 기본자에서 출발하여 이쪽으로 가획을 할수록 소리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강해진다. 소리의 세기가 강해진다. 기억나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병서자를 우리 이야기하기 전에 자, 가획자와 병서자가 등장하기 전에 선생님이 다른 자 하나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는 거 있나요? 발음 기관은 같고 발음 기관은 같으나 모양이 다르다라고 해서 기억나나요? 다르이, 모양체, 글자 자라서 모양이 다른 글자라고 합니다. 모양이 다른 글자. 모양이 다르나 발음은 같습니다. 자, 기억의 입체자는 무엇이 있었죠?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이응에 한 번 더 획을 더한
꼭지 달린 이응이라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기본자 니은의 이체자는 니은에서 획을 더한 리을. 자, 또 시옷의 이체자는 시옷에서 획을 한 번 더 더한 시옷이라고 했죠. 자, 선생님이 근데 방금 이 세 글자를 이야기하면서 획을 더했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 파악했나요? 여기 선생님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이 세 글자를 이야기할 때 획을 더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한 거 잘 캐치했나요? 자, 여러분 근데 자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소리가 가획을 하면 소리의 세기가 강해진다고 가획자에서 말을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체자도 가획을 했으니까 소리의 세기가 강해질까요? 아닙니다. 이체자는 가획을 했지만 소리의 세기가 강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은 가획했지만 소리의 세기가 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세 글자는 소리의 세기가 기본자보다 약하면 약했지 강하진 않습니다. 이 세 글자를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습지에 있었던 병서의 원리를 반영했었던 무슨 자도 있었죠? 병서자도 있었죠. 병서자, 나란히 쓴 글자죠. 자, 기억의 병서자는 쌍기역, 니은의 병서자는 쌍디귿. 자, 그 다음에 미음의 병서자는 쌍비읍. 자, 시옷의 병서자는 쌍시옷과 쌍지읒이 있었죠.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게 조선시대에 세종이 만든 기본자와 가획자, 이체자, 병서자인데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글자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린이읒이 현대에 쓰이지 않고 두 번째로는 예디음이 쓰이지 않고 세 번째로는 반시옷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 글자 이름도 써줄게요. 예디음, 반시옷, 여린이읒. 자, 이 표 학습지에 있는 것 그대로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해 준 건데, 우리 친구들 이 표를 잘 기억하면서 가획자는 소리의 세기가 강해진다는 것, 이체자는 모양이 다른 글자라는 것, 발음되는 그 발음 기관의 장소는 같지만 모양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가획을 했어도 소리의 세기가 강해지는 글자는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자음자에 대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140쪽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다시. 자, 140쪽. 자, 우리가 자음자를 만든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모음자를 만든 원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슬슬 기억이 나는 것 같죠, 우리 친구들? 자, 모음도 자음과 마찬가지로 기본자가 있어요. 자, 기본자. 우리 이것도 짝대기 지었었는데 이렇게 생긴 글자 지금은 없지만 뭐라고 부른다 했죠? 아래, 아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아래아는 무엇을, 자, 하늘의 둥근 모양을 분떴었고, 은은 땅의 평범한 모양을 분떴었고, 이는 사람이 우뚝 서 있는 모양을 분떴했어요. 자, 하늘, 다음에 사람, 다음에 땅에 무엇을 분떴죠? 모양, 모양, 모양을 분떴어요. 자, 그러면 한글 모음의 기본자도 자연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니까 무슨 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자음의 기본자와 마찬가지로 상형의 원리,
라고 했었던 것 기억나나요? 네, 우리 친구들 분명 11반 친구들 똘똘해서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141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모음에서도 기본자를 만들고 다른 모음자를 만든 원리가 있었어요. 모음 기본자에서 다음 모음자를 만든 원리. 우리 이거 그때 표로 그렸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이랑 아래아랑 합쳐서 아하. 자, 그럼 아래아랑 어랑 합쳐서 이랑 합쳐서 아래아랑 오랑 합쳐서 오. 자, 아래아랑 우랑 합쳐서 으랑 아래아랑 합쳐서 우죠. 자, 그 다음에 오, 우가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진 아에 또 한 번 아래아를 합쳐서 야, 어에 만들어진 어에 또 한 번 아래아를 합쳐서 여, 오에 또 한 번 아래아를 합쳐서 요, 우에 또 한 번 아래아를 합쳐서 유라는 모음자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모음의 기본자는 아래아, 그 다음에 이 세 글자였어요. 자, 이 세 글자를 합쳐서 또 하나의 글자를 만들었죠. 자, 방금 선생님이 합쳐서라는 단어에 주의를 주면서 발음했던 거 캐치했나요? 자, 그래서 모음의 기본자에서 다른 모음자를 만드는 원리는 합쳐서 만든다라고 해서 합성의 원리. 자, 이쪽에 적어주도록 할게요. 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기본자를 한 번만 합쳤다라고 해서 요 앞부분의 글자. 자, 기본자를 한 번만 합쳤다 해서 이 앞부분의 글자를 초출자라고 했었어요. 자, 초출자에서 아래아를 한 번 더 더했죠. 한 번 더 더했다라고 해서 재더했다 해서 재출자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초출자는 모음 기본자인 의와 이의 아래아를 몇 번? 한 번 합하여서 만든 글자이고 제출자는 이미 만들어진 초출자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더 더한 거죠. 그래서 총 아래아가 몇 번 더해진 거죠? 기본자에 두 번 더해진 거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해서. 그래서 제출자라고 한다는 것 기억하나요? 네, 모두 잘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번도 우리 그때 같이 적었었죠. 그래서 한글 모음의 기본자 아래아, 이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번떴다라고 해서 상형의 원리였고 오, 우, 아, 요, 유, 야, 여는 모양을 합쳐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합성의 원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천지인 키패드가 이 모음의 기본자의 상형의 원리에서부터 나온 말이라고 말해줬던 것도 다 기억이 나죠? 천지인 키패드. 자, 하늘천, 땅지, 사람인. 그래서 우리 키패드 중에서도 이 초출자와 제출자의 원리를 활용해서 글자를 만들 수 있는 키패드가 있었죠. 그것을 천지인 키패드라고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되게 놀랐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그리고 모음자 중에서도 이 수많은 모음 기본자와 초출자, 제출자 중에서 현대에 쓰이지 않는 모음자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맞아요. 이 아래아 글자는 현대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음과 모음의 글자를 만든 원리를 파악을 해보았고 142쪽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142쪽도 같이 봤었는데 한 번 더 훑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억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자, 한글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142쪽입니다. 142쪽.
자, 다음 글을 읽고 다른 문자와 비교하여 한글의 특성을 탐구해보자. 자, 우리 그때 나눠서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각자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각자 읽을 때, 이 본문에는 자음자를 만든 원리가 무엇인지, 모음자를 만든 원리가 무엇인지, 이 글에 설명이 녹아들어 있어요. 각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을 스스로 찾아서 밑줄을 쳐보도록 합시다. 자,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자음과 모음의 만들어진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쳐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시간 2분 정도 주도록 할게요. 시작해 봅시다. 시작. 자, 우리 이거 했었죠. 읽었었는데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읽어보라고 시간을 주는 것이니까 정리한다는 의미로 잘 정리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한글 창제 원리는 잘 정리해 놓으면 계속 이제 시험에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것들이 심화해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기 때문에 지금 잘 정리해 놓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자음자를 만든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볼까요? 자, 자음 기본자, 이 5글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자, 무슨 원리죠, 여러분? 맞아요. 상형의 원리. 자, 자음을 만든 원리 또 설명하는 부분 어디 있죠? 자, 기억은 기억보다 거세게 발음되므로 획을 더하여서 만든 것. 자, 획을 더하였으니까 무슨 원리죠, 여러분? 가획. 자, 세 번째. 자, 쌍기역은 같은 발음 위치에서 소리나는 기억을 나란히 붙여 만든 것으로 모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이것은 병서의 원리였죠. 자, 이번에는 모음자를 만든 원리에 대해서 찾아봅시다. 자, 모음은 자연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 이것을 만들고 모양을 본떴다 하니까 상형의 원리겠죠. 모양을 본떴으니까 자음자와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자, 이를 합하여 조출자와 제출자 등 다른 모음을 만들었다. 합하여니까 합성의 원리 이렇게 5부분 이 원리를 각각 찾을 수 있었어요. 자, 1번. 자, 다음 짝지어진 한글과 영어 알파벳의 발음과 모양을 비교해보고 한글이 배우기 쉬운 까닭을 말해봅시다. 자, 기역, 이렇게 기본자, 같은 자죠. 니은, 디귿, 티귿, 기본자에서부터 가획자까지 자, 같은 줄에 있는 글자였죠. 기역과 기역, 같은 줄에 있는 글자였고, 니은, 디귿, 티귿, 같은 줄에 있는 글자였죠. 자, 같은 줄이었다라는 것은 발음의 위치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어 알파벳을 보도록 합시다. 자, G는 뭐 어떻게 소리 나죠? 한글로? 기억으로 소리 나죠. 우리 발음 나는 거 표시한다고 할 때 선생님이 이 깍지 있는 가로로 표시되면 발음 기호라고 한다 했죠. K는요, 기억으로 발음되죠. N은 니은으로 발음되고, D는 디귿으로 발음되고, T는 티귿으로 발음됩니다. 자, 기역과 키역, 니은, 이렇게 한 쌍, 니은, 디귿, 티귿, 이렇게 한 쌍, 그리고 G와 K, 이렇게 한 쌍, N, D, T, 이렇게 한 쌍. 자, 이렇게 이 위의 줄과
이 밑에 줄. 둘 다 발음은 소리가 비슷해요. 자, 근데 공통점이라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기역과 키역은 모양이 어떻죠? 비슷해요. 그치만 G와 K는 모양이 다르죠. 그치만 모두 소리는 비슷해요. 자, 니은, 디귿, 티귿 모양은 비슷하지만 N, D, T 모양은 각기 다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겠죠. 발음이 비슷한 글자들은 모양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발음을 쉽게 할 수 있고 소리를 유추할 수 있지만 영어 알파벳은 발음이 비슷하고 해서 소리가 비슷해도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자, 143쪽에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한글 아와 영어 알파벳 A의 발음을 비교해보고 한글의 특성을 이해해봅시다. 자, 한글 아는 아침에서도 아로, 학교에서도 아로, 모자에서도 아로 소리 납니다. 하지만 알파벳 A는 아트에서는 아로 소리 나요. 그렇지만 테이블에서는 A로 발음이 되고 휴먼에서는 어로 발음이 돼요. 자, 하나의 글자가 한글은 하나의 문자가 어떻게 하나 몇 개의 소리를 나타내죠? 하나의 소리. 자, 아는 무조건 아로만 소리내요. 그래서 1대 1의 관계죠. 그렇지만 알파벳 A는 아로 소리 나기도 하고 A로 소리 나기도 하고 어로 소리 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가지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1대 다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 한글의 특성은 한글은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배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어떻죠? 영어 알파벳은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인가요? 아니죠.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배우기 어렵죠. 우리가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한글의 특성을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한글의 표기 방식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글의 표기 방식을 탐구하는 내용 우리 한번 다시 훑어보도록 합시다. 자, 가는 함께하는 우리라고 써 있고, 나는 모든 글자가 하나하나 풀어져서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단어를 모아 쓴 하나의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음절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모아 쓴 하나의 단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음절이라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가는 음절 단위이고, 자, 나에서는 음절 단위인가요? 아니죠. 모든 글자를 자, 자음자와 모음자를 모아서 쓰지 않고 풀어서 썼죠. 자, 근데 가는 음절 단위의 단위로 글자를 합쳐서 썼어요. 이 합쳐서 쓴 것을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글의 표기 방식은 중요한 키워드예요. 우리 한글의 표기 방식은
음절 단위로 쓰고 모아쓰기를 한다. 자,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한다 라는 것이 우리 한글의 특성입니다. 자, 여기 옆에도 조그맣게 설명이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른 나라의 글자들은 대부분 자음자와 모음자를 늘어놓는 방식을 사용해요. 이를 무슨 쓰기라고 한다고요? 풀어쓰기라고 해요. 풀어쓰기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요? 영어죠, 영어. 위에 한번 볼까요? 글자 하나하나를 풀어서 썼죠. 합쳐서 쓴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풀어서 쓰는 것은 주로 영어인데, 자,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로 모아서 쓰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무슨 쓰기? 모아쓰기라고 합니다. 라고 써있죠. 자, 한글의 표기 방식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했다. 자, 그럼 2번 봅시다. 가와 나의 표기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더 효과적인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효과적인 방법. 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가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우리 한번 각자 생각해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1분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자 적어보도록 합니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의 방법을 쓸 때, 즉 풀어쓰기를 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풀어쓰기로 글자를 썼을 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모아쓰기로 쓴다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예시를 계속 참고해보면서 생각해봐도 좋겠죠? 자, 예시를 참고해보면서 풀었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반면 모았었을 때 어떤 장점과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봐볼까요? 자, 자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음자와 모음자를 풀어 쓴다면 가로로 무슨 말인지 한번 파악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나를 봐보세요. 파악할 수 있나요? 풀었으면 어렵죠.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죠. 자, 뿐만 아니라 가와 나에서 이 문장의 길이의 차이를 한번 봐보세요. 풀었으니까 문장의 길이가 더 어떻게 되죠? 길어지죠. 문장의 길이가 더 길어집니다. 자, 반면 자, 음절 단위로 모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음절 단위로 모았을 때 모아쓰기에 음절 단위로 모았을 때 중심이 되는 건 자음자일까요? 모음자일까요? 틈새 선생님이 퀴즈를 내보겠어요. 자, 이 나의 풀어 쓴 것을 히읗, 아, 미음, 쌍기역, 에, 히읗, 아, 니은, 으, 니은, 이응, 우, 리을, 이 모든 글자들을 각각 합쳐서 써야 될 때 자음을 기준으로 모았어야 될까요? 모음을 기준으로 모았어야 될까요? 정답은 바로 모음자를 기준으로 모았어야 합니다. 자, 아라는 모음자를 기준으로 히읗을 붙이고 미음을 붙이고 에라는 모음자를 기준으로 쌍기역을 붙이고 아라는 모음자를 기준으로 히읗을 붙이고
으라는 모음자를 기준으로 위에 니은과 밑에 니은을 붙이고, 우라는 모음자를 기준으로 위에 이응을 채워주고, 자리를 채워주고, 이를 쓰고, 이렇게 채워주면, 리을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것은, 자, 반면에, 자, 무엇을 기준으로 모음자를 중심으로 음절 단위로 쓰는 것을 모아쓰기라고 했죠. 모았으면 자, 의미를 빨리 이해할 수 있죠. 의미를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적어보도록 하고 자, 다 적었으면 144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정보화 시대에 한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보자. 자, 여태까지 한글과 알파벳을 비교해봤는데 좀 더 효율적인 글자는 한글이었던 것 같아요. 자, 심지어 정보화 시대에 한글은 우리 삶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앞으로 학습 활동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의 예측이 맞는지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자, 다음 글을 참고하여 컴퓨터 자판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방식과 다른 나라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을 비교해 봅시다. 중국의 한자와 일본의 가나는 알파벳으로 발음을 입력하고 나서 해당 문자로 변환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중국의 한자와 일본의 그 가나는 알파벳으로 한 번 쓰고 해당 문자로 한 번 더 변환해야 되니까 2번 일을 해야 돼요. 자판에 표시된 문자가 입력하는 즉시 기록되는 한글의 컴퓨터 업무는요. 한글은 몇 번만 입력하면 되죠? 한 번만 입력하면 돼요. 자, 그래서 몇 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냐면 7배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대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자, 한글을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할 때 봄이 왔다. 자, 봄이라는 글자를 입력하려면 요 비읍, 오, 미음 세 글자만 딱 한 번 입력하면 되죠. 자, 근데 중국의 한자를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할 때에는 자, 이 네 글자를 입력하려면 먼저 알파벳으로 입력하고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서 또 선택해야 돼요. 바로 변환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파벳으로 입력한 것 중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선택해야 되나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 글자 입력하는 동안 훨씬 여기는 더 시간이 많이 들겠죠. 이렇게 중국어가 알파벳으로 입력하고 찾는 동안에 우리는 더 많은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컴퓨터 자판에서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와 나의 한번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는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직접 필기를 하나하나 하다 보니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을지 몸소 체감해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가는 입력하려는 글자를 자, 컴퓨터 자판에서 바로 입력한다, 여러 번 입력한다, 바로 입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쓰죠?
왼손으로는 주로 자음자를 썼는지 모음자를 썼는지 우리 습관화되어서 진짜 의식도 못했을 텐데 한번 머릿속에 자판을 떠올려서 봄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자판으로 입력해 본다고 생각합시다. 자, 봄을 입력할 때 왼손의 네 번째 글자가 비읍을 누르지 않았나요? 그리고 오른손의 두 번째 글자가 오를 눌렀고 또 마지막 미음 글자는 왼손의 네 번째 글자가 입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봄이 왔다 해서 이는요. 왼손의 두 번째 글자가 이음을, 왼손의 오른손의 네 번째 글자가 모음 이를 입력했어요. 자,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자판에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게끔 왼손은 자음자를, 오른손은 모음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자,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글자를 입력할 수 있죠. 번갈아 가며 글자를 입력합니다. 자, 중국어 자판은 어떻죠? 자, 입력하려는 글자의 발음을 로마 알파벳으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음가에 맞는 그 음가라는 것은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뜻에 맞는 한자가 뜨면 해당하는 글자를 선택하죠. 자, 한번 잘 적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고지가 눈앞입니다. 이 소단원이가 거의 다 끝났어요. 우리 한 페이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이제 145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한글을 만든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휴대전화 자판을 만들어 봅시다. 자, 가와 나의 휴대전화 자판에 적용된 한글을 만든 원리가 있어요. 자, 가에서는 우리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했었던 이, 아래야, 을을 활용한 합하여서 모음을 만드는 이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더 하면 아가 나오겠고 아래아를 누르고 을을 누르면 오가 나오겠죠. 자, 기본자 요 세 글자를 합하여 만드는 합성의 원리를 적용한 천지인 키패드가 바로 이 키패드예요. 자, 나의 자판을 봅시다. 획추가 이거 무슨 원리인 것 같아요? 가획의 원리죠. 자, 쌍자음 무슨 원리인 것 같아요? 그쵸, 병서의 원리죠. 자, 여기서는 획추가 자판을 이용하여서 자, 자판을 이용하여 가획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죠. 자, 우리 여러분 이제 45분이 점점 더 수업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수업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2번 한글을 만든 원리를 적용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휴대전화 자판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것은 선생님이 학교에 가면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수업할 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소단원 이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3단원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쪽지 시험을 풀도록 하고 4단원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영상으로 듣는 수업이어서 쉽지는 않았을 텐데 집중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혹여나 시간이 조금 남았다면 우리 자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 한 1,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남은 시간 동안 배운 내용을 각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